그날 저녁 하노이 하늘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오후부터 계속 내리는 굵은 빗줄기는 거리와 골목을 물의 장막 속에 가두어 놓은 듯 했습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물에 잠긴 도로 위에 일렁거렸습니다. 25살의 마이는 집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과 머릿속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이른 잠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운동화가 흠뻑 젖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은 고요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가끔씩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물보라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이가 집 근처의 오래된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 밑 가장 어두운 구석에 희미한 불빛 아래 작고 왜소한 사람의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어깨가 추위에 떨리는 듯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지만 늙고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마이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낡고해진 얇은 코트를 꽉 여미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과 고단한 삶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낡은 천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할머니의 세상에 남은 전 재산인 듯 보였습니다. 마이는 잠시 숨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고길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집에 갈 곳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눈으로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쉰 듯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이 없어, 아가야. 여기 이 다리 밑이 며칠째 내 집이야. 할머니의 대답에 마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여기 있는 걸까? 할머니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질문하는 대신 마이는 몸을 굽혀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고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좀 드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난 익숙해. 아무에게도 폐 안 끼치고 싶어. 할머니의 말에 마이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이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따뜻한 마음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잠시 가 계실래요? 밖에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실 거예요. 할머니는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약간의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마이는 웃었습니다.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듯 가볍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차갑고 마른 손이 마이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이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 두 사람을 덮고 다리 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전처럼 춥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다리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지만 마이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이가 가져다준 작은 희망에 매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할머니를 부축하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릉덩이에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이는 서둘러 문을 열고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이는 마른 수건을 할머니에게 건네준 후 부엌으로 가서 전날 남은 죽을 데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깨끗한 옷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죽 좀 드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마이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안전함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이가 따뜻한 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착한 아이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앞에 죽을 놓아 주었습니다. 자, 따뜻할 때 드시고 좀 쉬세요. 제가 친구를 준비해드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연민과 따뜻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방 안에 따뜻한 불빛 아래 두 낯선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감동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는 자신의 작은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는 오래된 담요와 베개를 이용해 거실 한쪽에 임시 침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다 드시고는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곧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집에 데려온 것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마음속 따뜻한 감정이 행동의 동기가 되었지만 이성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집에 갈 곳이 없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이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도시에서 혼자 살다 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는 한숨을 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지. 오늘 밤 할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 마이는 일어서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눈으로 마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물 좀 드세요. 마이는 할머니가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오늘 밤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 마이는 할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가족이 아무도 없으세요? 자식이나 친척분들은?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싶은 기억을 애써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 내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모든 걸 잃고 나서 나는 떠돌아다녔어. 잠잘 곳이 있으면 어디든 머물렀지. 마이는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마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왜 할머니를 버리셨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 슬픈 이야기에도 한 줄기 빛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 아들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어. 난 그저 짐일 뿐. 나도 그걸 알기에 떠난 거야. 나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아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 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가 이렇게 버려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분의 어머니잖아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그저 내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마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는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모든 건 내일 다시 생각해요. 그날 밤 마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리 밑에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과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할머니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마이는 할머니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마이가 준비해준 담요를 정갈하게 개고 있었습니다. 마이를 보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찍 일어났단다. 네가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용히 말했습니다.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지 않으시죠? 편히 계세요. 여기는 할머니 집처럼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물만 조금 주면 돼. 마이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서 식탁으로 가져왔다. 할머니,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해요. 오늘부터 여기서 저랑 같이 지내. 아무 걱정 마세요. 마이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다. 할머니의 눈은 낯선 소녀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이에게 짐이 될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니. 너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마이는 단호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전혀 패 안 끼쳐요.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계시니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를 할머니 집처럼 생각하세요. 마이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마이도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이네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마이를 위해 자잘한 일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마이가 퇴근하면 집안 청소를 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할머니는 마이네 집 앞의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마이도 할머니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예전처럼 집이 텅 비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저녁에는 마이와 할머니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는 할머니의 힘든 삶 속에서도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이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방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이는 가방 안에서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 젊은 여성이 아우자이를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근엄해 보이는 남자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마이는 사진을 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할머니의 가족일 텐데 왜 지금처럼 떨어져 살게 되었을까? 마이는 바로 묻지 않고 조용히 사진을 다시 넣어두었다.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내야겠다고. 마이와 할머니의 삶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익숙해졌다. 마이의 조용했던 작은 집은 이제 더 활기가 넘쳤다. 대화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인해 더욱 그랬다. 매일 아침 마이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거나 마이를 위해 물을 끓여 놓았다. 할머니의 야윈 손은 예전처럼 힘이 세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마이는 집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마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젖은 행주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마이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많이 피곤할 텐데 내가 좀 도와줄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마이를 바라보았다. 너랑 같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
네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난 기뻐. 할머니의 말에 마이는 감동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하고 손이 떨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강인함과 깊은 감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된 삶은 할머니를 비뚤어지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마이가 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거실의 작은 탁자 옆에 앉아 바늘과 실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마이의 낡은 옷들을 수선하고 있었다. 바느질 솜씨가 너무 정교하고 깔끔해서 마이는 감탄하며 말했다. 할머니,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누가 바느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다.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자수일을 했었지.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단다. 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옛날에 자수를 하셨어요? 그때 만든 자수는 정말 예뻤겠네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래, 그땐 자수를 많이 했었지. 손수건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마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특히 과거의 상처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마이는 이해했다.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던 마이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다. 지난번에는 그 안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끈으로 묶인 작은 나무 상자였다. 마이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 없었다. 대신 상자를 가지고 나와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 가방에서 찾았어요. 할머니는 상자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낡은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다. 이건 할머니의 보물 상자란다. 안에는 할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어. 마이는 궁금해서 물었다. 어떤 물건인가요? 괜찮으시다면 저에게도 보여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 작은 수첩,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반지를 집어들고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 이 반지는 할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겨우 10살 때 돌아가셨지.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지. 할머니는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할아버지랑 아들이야.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할머니의 전부였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만 남았어. 사진을 보는 마이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그럼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는 반지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단다. 다만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날들을 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마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해주신 모든 걸 잊을 수 있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마 일부러 잊은 건 아닐 거야. 삶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소중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지. 마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이는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마이는 몰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언론계에서 일하는 친구 집으로 갔다. 사진 속 아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놀랐지만 마이를 돕기로 했다. 며칠 후 마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분된 목소리였다. 마이야, 찾았어. 사진 속 아들은 홍 사장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더라. 마이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정말 확실해. 혹시 사람을 잘못 찾은 건 아니겠지? 확실해.
사진이랑 정보를 다 대조해봤어.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으면 직접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이는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이렇게 외롭게 둘 수도 없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마이는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편지를 써서 홍 사장의 회사로 보냈다. 그가 편지를 읽고 답장을 해주기를 바랐다. 마이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알면 거절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마이가 홍 사장 회사에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마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마이에게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사진 속 아들이 편지를 읽었는지, 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다. 한편으로는 홍 사장이 어머니를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자신이 몰래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고 화를 낼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마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따뜻하지만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는 홍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여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는 걸음을 멈추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최대한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네, 저는 그분이 아저씨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홍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가방에서 가족 사진도 찾았고요. 지금 할머니는 저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형편이 좋지 않으세요. 아저씨가 할머니를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홍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그분이 제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맞다면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홍 사장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다. 만약 그분이 아저씨 어머니라면 할머니는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셨어요. 아저씨는 할머니를 찾아뵈어야 해요. 마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 홍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 날 마이는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혹시 홍 사장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할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오후 늦게 마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아이와 닮은 나이든 남자였다. 홍 사장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떨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훈훈아. 홍 사장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홍 사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고 그 후로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원망보다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더 컸다.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드디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후 홍 사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비록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이네 집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마이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마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이는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마이는 할머니가 여전히 삼촌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었다. 홍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할머니를 만나 뵙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까?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실까? 다음 날, 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머니에게는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늘 친구가 놀러 온다고만 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들을 돌보았다. 오전 시시경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마이는 문을 열기 위해 나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키가 크고 다소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마이를 보자 그의 눈에는 약간의 걱정이 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입니다. 여기가 마이 씨 댁이 맞습니까? 그는 낮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삼촌. 홍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작고 아담한 집을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그의 등장을 알아채지 못하고 앞에 놓인 화분의 잎들을 매만지고 있었다. 마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할머니는 돌아보았다. 흐릿한 눈으로 마이를 바라보더니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몇 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곧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홍 씨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늙고 초라해진 어머니의 모습, 고통스러운 표정, 작고 힘없는 모습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접니다. 할머니는 흐느껴 울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홍 씨에게 다가갔다. 왔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홍 씨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만히 껴안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모정만이 남았다. 감동적인 재회 후 홍 씨는 오전 내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어머니가 외로운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만의 삶에 너무 몰두하여 어머니를 외롭고 힘든 생활에 방치했던 것을 깨달았다. 오전이 끝날 무렵 홍 씨는 마이에게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마이 씨가 가끔 어머니를 찾아뵈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 마이 씨를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아들과 함께 살 거란다. 하지만 너도 잊지 않을 거야, 마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란다. 그날 오후 홍 씨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갔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마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마치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마이야, 모든 것에 고맙다. 마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행복한 감정에 휩싸였다.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홍 씨의 차가 떠나자 마이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가 마침내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무리 슬프더라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할머니가 홍 씨와 함께 떠난 후 마이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작은 집은 더 쓸쓸해진 듯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거나 저녁에 화분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이는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마이가 도와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마이의 작은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마이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홍 씨는 할머니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이는 여전히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가 앉아있던 집 구석을 볼 때마다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다. 어느 주말 오후 마이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마이 씨. 마이는 당황했지만 곧 수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가족을 찾으시고 홍 씨와 함께 지내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수 씨는 마이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오늘 제가 온 것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건강하시지만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마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꺼내 마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이는 봉투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돕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 씨는 마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이 씨, 당신의 마음은 잘 알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어머니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다. 수 씨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적지 않은 금액의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쓴 편지도 함께 있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마이야, 내 삶의 천사가 되어줘서 고맙다.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구나. 이 작은 선물은 네가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란다. 항상 행복하렴. 넌 그럴 자격이 있단다. 사랑하는 마이의 할머니가. 편지를 읽고 마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선물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진심이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마치 친손녀를 향한 사랑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마이는 할머니 가족과 연락을 이어갔다. 주말에는 과일이나 책 같은 작은 선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매번 마이를 만날 때마다 할머니는 마이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마이는 할머니가 자식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느끼며 안심했다. 어느 날 마이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마이를 옆에 앉히고 손을 꼭 잡았다. 마이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할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단다. 여기에도 네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마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 후로 마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마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마이는 종종 할머니의 가족과 연락하며 지냈다. 주말이면 과일이나 책 같은 작은 선물을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마이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마이는 할머니가 진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마이가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할머니는 마이의 손을 잡고 옆에 앉히며 말했다. 마이야, 할머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마이는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대답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를 네 가족으로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혼자 지내는 네가 늘 마음에 걸렸단다. 이곳에도 네가 기댈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할머니의 말에 마이는 감동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늘 할머니를 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 이후로 마이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할머니뿐 아니라 마이 자신에게도 가족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자신의 인생까지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